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의 분석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최대의 이벤트 FOMC를 앞두고 좀 신중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있을 소위 FOMC요. 금리 인하는 더 거의 확정적이지만 이제 문제는 내년도 경제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여줄지. 당장 1월 달에도 금리가 인하될지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나올 텐데 여튼 그런 것들 나면서 오늘 시장은 닷새 만에 약간 또 숨고르기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오늘 종목 뉴스로 보면 두 가지 정도 종목 코멘트 잠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코너에도 계속 얘기 나왔겠지만 소위 아담 조나스라는 엄청난 인물이 있습니다. 네. 결국 아담 조나스는 모건스탠에서 오랫동안 테슬라를 얘기했고 테슬라를 상당히 좋아하기도 했고 한때는 여러분들 기억 못하셔서 그렇죠. 2018년에는 이거 이제 부도날 수 있다. 그런 목표주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10, $20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했다가요. 2020년, 2021년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소위 반성문을 쓰고 이제 다시 좋아진다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워낙 하는 일이 많고 이분이 이제 AI라든가 이렇게 우주공학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업무 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는 뛰고 AI라든가 로보틱스 이런 쪽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인물이 이번에 왔습니다. 앤드류 퍼코크라는 인물이 왔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투자 의견을 확 내려버렸습니다. 네. 매수의 중립. 목표 주가 올려놨지만 지금 현재 가격보다 아래 가격이죠. 410에서 $420 올렸지만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전기차, 자율주행, 재생 이런 거 다 좋다는 얘기죠. 좋지만 문제는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 올해 내년도 아니라 2030년 기준 에비타로 30배. 이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는 블룸버그 단독 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핵심은 HB200이 이제 지금의 이제 가장 핫한 건데 그보다 약간 18개월 정도 이제 이전 버전인데 H200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미국에서 결국 수출할 수 있게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이런 얘기가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주식 다 올라가면서 전체 섹터 중에서는 여러 개 섹터 중에서는 기술주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하는 그 정도의 오늘 하루였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가 변경된 이후에 투자 의견이 확 내려잡혀진 부분 테슬라 오늘 주가 내린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오늘 또 주요 주가까지 확인했습니다.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좀 통찰력을 갖는 코너 인사이트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할인 소매업체의 약진과 코스트코 부진. 네. 미국은 소비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인플레와 또 경제, 주식까지 폭넓게 분석할 수 있는데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요. 네, 저도 사실 이걸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렇게 변화가 있었나 하는 걸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흐름 자체를 몰랐었는데요. 흥미로운 분석이 있기 때문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고소득층과 그 저소득층 간의 소득의 차이 그리고 소비의 차이가 많다는 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예를 들어서 F150이라든가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 GM에서 비싼 라인 이런 거 엄청 잘 팔린다고 말씀드렸고 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것들은 재미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가 계속되는 그건 이제 기본적 전제는 맞는데요. 최대로 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자 소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것도 사는 반면에 저렴한 것들을 살 때는 보면 그들도 좀 저렴한 것, 좀 절약하는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해서 저렴한 상점에 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아주 저렴한 거, 우리 다이소 같은 거로 얘기하는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정도 있겠고, 월마트는 디스카운트인데 워낙 큰 회사죠. 큰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월마트가 있는데 세 개가 있고, 코스트코는 약간 회원제로 해갖고 많은 분들 아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주가도 엇갈리네요. 네, 엇갈리죠.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가 75%에서 60% 올라갔고요. 월마트 30% 가까이 올라갔고 S&P 17%. 반면에 코스트코는 어제까지 큰 재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예. 핵심 중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 제너럴이 이제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달러 트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3분기에요. 3분기에 여기 그 표에도 적어놨는데 3분기에 신규 소비 쇼핑객이 300만 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카드 소비
소비를 하는 걸 보면 카드 대부분 쓰기 때문에 새로 그 전에 거래 있는지 없는지 누군가 알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반을 하는 겁니다. 300만 명의 300만 가구가 신규 고객을 유치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60%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이 많이 들어왔고 새로운 고객들의 절대 다수가 10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다 카드에 하고 카드 멤버십의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가 흐름의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월마트는 그것뿐만 아니라 월마트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또 하나의 이제 미국의 소비 트렌드 하나가 귀찮은 것들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은 거 대신에 비싸더라도 좋은 걸 산다. 이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댁에서 그 쓰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세탁기랑 건조기가 따로따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세탁기랑 건조기랑 올인원된 제품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 있었지만 2, 3년 전부터 신형이 많이 나왔는데 가격이 상 고가로 형성돼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GE에서 나왔을 때 생각보다 10배가 팔렸고요. 삼성전자도 그거 나오고 나서 그 전답이 나오면서 3배가 더 팔렸다는 건데 그게 왜 비싼데도 팔렸느냐. 저도 사실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해림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세탁기에 세탁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바로 기다렸다가 건조기나 이렇게 우리를 보면 그 빨래를 말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냥 냅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봤더니 평균 90분이 세탁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분 동안은 칙칙한 상태에서 거기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귀찮기 때문에 다 해준다는 거가 되겠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작년 재작부터 했던 서비스가 물건을 먹거리를 주문하고 집에 앞에 배달해 주는데 미리 약속한 사람들만 해당되고 그 멤버십을 했던 사람만 해놨는데 약속된 대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까지 한 겁니다. 네. 월마트가. 그것이 대박 히트를 쳤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소비에 나오면서 월마트가 끌고 가고 있고 월마트가 이번에 나스닥으로 옮기면서 완전 기술재 성기로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것들 좋아하는 건 당연한데 네.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트리도 그런 큰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월마트는 뭐 항상 사상 최고가 흐름을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이어가면서 주요 종목이잖아요. 코스코는 딱 하나 문제가 뭐 멀쩡히 다 좋은데 성장률이 약간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멀쩡하지만 성장세가 꺾여 있다. 최근 들어서 꺾여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은 부진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 상향이 줄상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 제너럴은 114달러의 목표 주가 평균을 갖고 있겠고 역시 11월 말 이후에도 투자 의견에 중립도 있고 매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달러트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달러트리가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 목표 주가 평균이 105달러고요. 최근 들어 12월 이후에도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는 역시 월마트가 전통적인 거 그리고 달러 제너럴보다는 달러트리에 대한 원리가 관심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는 성장률이 매출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막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성장이 높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대로 최근에 좀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의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유통업종 중에서 편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탑픽은 코스트코나 이런 것보다는 월마트가 탑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예.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로 주식의 변화도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보다는 월마트의 주식이 더 좋고요. 최근에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의 주가도 아주 좋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야데니가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을 줄여라. 예, 월가 베테랑 또 15년 동안 빅테크를 추천한 야데니 M7 종목을 줄여라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근데 기술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비중 확대를 좀 권고했다고요.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야데니 박사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출신으로 지금 미국에 와갔고요. 이제 뭐 경제학하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하고 월가에 직접 현재 취업했다가 야데니 리서치를 창업해서 지금 엄청난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통계면 통계, 전략이면 전략에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명망을 받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인용하는 분이 되겠는데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이번에 어제 했습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15년 만에 자기가 계속해서 IT나 이런 걸 좋아하고 IT 성장, 통신 이런 쪽을 좋아했는데
의견을 바꾼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바꿨고요. 특히 매그7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인 수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역시 좀 줄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물량을 줄이고 다른 주식이라는 시기에서 S&P 500의 나머지 493개의 비중도 늘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0이라는 돈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분 얘기는 매그7을 줄이고 다른 것들을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고 새로운 돈이 있다 그러면 다른 주식 중심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요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해하실 텐데 예전에 보면 몇 년 전마다 AI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하나가 다 했단 말이죠. 근데 AI 관련주가 이제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에 결국 AI를 시작한 것이 오픈 AI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AI가 AI가 활용되면서 AI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주가 올라가는 데 가장 큰 거가 AI에 대한 적극적인 접목이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산업에 AI가 접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그7만의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매그7 안에서의 어떤 그런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들의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은 이익의 증가율이 물론 격차가 아직까지 매그7이 압도적이지만 앞으로 갈수록 매그7과 기타 493개의 이익 성장의 격차율이 줄어들 거라는 일반적 시각에 공감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섹터를 굳이 얘기하면 세 가지 섹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늘 말씀드렸던 금융입니다. 금융을 비중 확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다음은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는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재는 자동차가 들어가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의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투자기를 중립으로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면에요. 그 모건 스탠리가 GM은 목표 주가를 올리고 투자기를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거든요. 그 산업재 전반. 그리고 앞서도 이제 저런 그 전력망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전력망에서 지금 오히려 상당히 주목되는 거 하나가 캐터필러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재에 대한 비중 확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 일주일 정도 약간 쉬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강했던 것이 헬스케어인데요. 헬스케어에 대한 비중 확대. 특히 헬스케어도 AI를 접목을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는 건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과 산업,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올해 시작하면서 이학년 위원님께서 초격차의 해소라는 키워드를 준 게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 키워드가 중요했잖아요. 네네. 예.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내년에는 또 어떤 힌트를 줄지 또 계속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가성비 높은 고성장 AI 종목 10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성비 참 중요하죠. 뭘 살 때도 또 종목을 살 때도 어떤 종목에 꼽혔나요? 앞서 이제 가성비 얘기한 거가 앞서 이제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얘기했는데요. 가성비라는 거를 약간 고급지게 얘기하면 그냥 이 주식시장에서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프라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얘기하다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 주제가 되겠는데요. 성장주는 성장인데 너무 비싸지 않은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성비란 얘기. 그래서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성장이지만 비싸지 않은 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 오늘 시티그룹에서 한 것은 PEG를 얘기합니다. PEG란 건 주가 이익 성장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통상 1.5배 이하 아니면 뭐 아무리 그 IT라도 2배 이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살만한 조건으로요. 근데 거기 보면 정확히 보면 PR을 연평균 주당이익의 성장률을 나눈 개념인데 약간 복잡하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 PEG 기준으로 보면 주식을 뽑아낸 겁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고성장도 하고 저평가도 하고 고평가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들의 기준을 보면 성장률이 주당이익 성장률이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20% 이상 성장하면서도 PEG 비율은 1.2 이하. 1.2 이하라면 상당히 한만한 가격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얘기한 것을 종목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뽑은 것을 바로 표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버티브 홀딩즈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당히 핫한 브로드컴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고 일단 보시면 종목별로 좀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 타이밍을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보면 웬만한 분들은 쉽지 않은 그 지난한 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딱 오늘 여기에 맞는 ETF를 소개해드리면 GARP라는 게 있습니다. GARP 자체가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로스 성장, 합리적 가격, at a reasonable price거든. 네. 그래서 GARP라는 ETF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속보도 아주 주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허용 통보를 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좀 나왔던 얘기인데 완전 지금 방금도 얘기가 되었나 봐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늘 뉴스의 핵심은 결국 젠수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여서 다 네. 됐다는 얘기 보셔야 되고, 다음에 HB200은 아니고 그 전 모르겠는데 그거라도 엄청나게 당연히 엔비디아한테는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학용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